이번 시간은 그 12강입니다. 12강을 먼저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3개는 이어서 쭉 진행하고 마지막 시간에 고가주택, 상가주택 짧은 거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 이번 시간은 11강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 등 총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총정리 시간입니다. 네, 내용은 1번 취득가액, 2번 자본적 지출, 3번 양도비 등 직접 지출 비용.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드릴 거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관련 실무 꿀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실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오류 사례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취득가액 보겠습니다. 취득가액은 원칙이 실지거래가액입니다. 실지거래가액. 그렇기 때문에 뭐 할인을 한다든지 대가를 일부 돌려받는다든지 그러면은 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주고받은 금융거래 금액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유사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 그 다음에 취득가액을 역산하는 환산취득가액, 그도 저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는 기준시가, 이런 순서로 실거래가를 적용하시게 된다. 그리고 이것도 아니야. 상속 증여로 받은 금액이면은 이때는 신고 금액, 대가 거래가 없잖아요. 대가 관계가 없는 증여나 상속은 세무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을 실제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나 상속받은 자산이 단기간 내에 매매 양도의 계획이 있으면은 감정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올려서 비과세 범위까지 올려서 신고하는 것도 절세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가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인이나 반환, 금액 조정이 있으면은 실제로 거래한 계약서보다는 금융증빙으로 확인이 가능한 실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설사 계약서를 분실하셨더라도 요즘은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이나 구청에서 실거래가 확인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절입니다. 다음 페이지 실지 취득가액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취득가액에서 이제 특이한 사항은 의제 취득가액이 있습니다. 가령 취득가액을 너무나 낮게 신고를 했어요. 증여나 상속 시에 너무나 낮게 세법에 맞지 않게 신고를 했으면은 세법에서 증여 의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 의제로 수정 신고한 증감액까지 취득가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가령 감정평가 신고를 했는데 너무 낮게 감정평가를 했어요. 세금이 많이 나왔어. 그랬을 때는 이제 의제 증여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증여세 수정 신고를 하게 되고 그 의제 금액까지 가감해서 취득가액으로 향후에 양도를 하실 때 취득가액으로 잡으셔야 된다. 이런 내용은 실제로 그 세무 업무를 하시지 않으면은 거의 이제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로 받은 금액을 거래를 하시게 되면은 혹시라도 이렇게 증여세 신고를 2번 하셨습니까? 또는 수정 신고 하셨습니까? 물어보면은 중개사님이 빛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에서 실제 필요경비로 인정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정된 사례를 먼저 보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따로 모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경비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1번 재고납부세. 이거는 부동산 매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매매업이나 주택 신축 판매업은 주택이 아닙니다. 물건으로 취급이 됐죠. 상품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계 용어는 재고자산 이렇게 부르는데요. 매매업이나 신축 판매업을 폐업을 하게 되면은 그 환급받은 부가세 부분은 다 다시 토해내거든요. 폐업하는 순간 부동산 매매업의 상품이 그냥 부동산으로 싹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받은 것은 다시 납부를 하게 되는데 그게 재고 납부세액이에요. 그때 세금 낸 부분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 부동산 매매업, 신축 판매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로하고 매매업, 신축 판매업 써놓으세요. 네, 그 다음에 일시불로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을 해서 뭐 분양을 받았는데 대금을 순차적으로 1차, 2차, 3차 안 하고 뭐 4, 5차를 묶어서 주면서 일부 할인을 받았다. 그럴 때는 실거래가 원칙이니까 할인한 금액은 빼고 실제로 금융증빙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취득가액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납해서 할인을 받으면은 할인 금액은 빠지는 거죠. 취득가액에서. 분양 그 계약서에 있는 금액이 아닌 거죠. 이때는. 할인 금액을 빼서 취득가액을 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분양 대금의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반환받은 경우도 수정 신고를 하게 되고 그 금액은 빠지게 된다. 차감하게 된다.